어느 늦은 가을밤, 반은 오래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시골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주변에 드문드문 산재한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낮에도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장소였다. 펜션 주인은 우리에게 이 지역이 과거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던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집들이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했다. 첫날 밤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공포 이야기로 주제가 넘어갔고, 누군가 이 지역의 폐허에 얽힌 전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 전설은 이렇다. 오래전 이곳에 살던 한 가족이 실종되었고 그들의 영혼이 아직도 그 집터를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 집의 작은 딸이 산속에서 자주 출몰하며 방문객들을 유혹한다고 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섬뜩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안개 낀 숲속을 혼자 걷고 있었고 희미한 웃음소리가 내 주변을 맴돌았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 순간 눈앞에 작은 소녀가 나타났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왔다. 난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고 가슴이 두근거려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친구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고 다들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지 아무도 그 이야기에 대해 더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근처 산책로를 따라 걷기로 하고 폐허가 되었다는 집을 찾으러 나섰다. 완만한 산비탈을 오르며 우리는 낡고 부서진 집터와 마주치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하자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에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 장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 뒤를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장난스럽게 얘들아 뒤돌아보지 마 라고 말했고 우리 모두 긴장한 채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다시 그 소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였다. 주위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져 있고 그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펜션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이유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펜션 밖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뚜렷한 발소리가 섞여 있었다. 용기를 내어 창문 밖을 내다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어른거리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이 꿈속의 소녀와 똑같다고 확신했고 그렇게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났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당황스러운 광경을 마주했다. 우리가 잠든 동안 누군가가 펜션 주위를 계속 돌아다닌 듯 집단으로 된 작은 더미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주인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우린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용기가 없었다. 황급히 짐을 싸고 그곳을 떠나야 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의 여행은 그렇게 불쾌한 공포의 기억을 남기고 끝이 났다. 도시로 돌아온 후에도 가끔씩 그 소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고 밤중에 창밖을 볼 때마다 그녀의 모습이 보일까 두려워 커튼을 꽉 닫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깊숙이 남아있어 조금의 빗소리에도 몸이 굳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대학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민박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민박집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상한 전설이 있었는데 밤이 되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담이겠거니 생각한 대학생들 몇 명이 그곳에 묵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시험이 끝난 후 잠시 뒤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랜 계획 끝에 이곳을 선택했는데 조용하고 경치 좋은 이곳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 학생들은 민박집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웃고 떠들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편안해 보였고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나둘 잠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탁탁 무언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피곤한 탓에 그저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겠거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같은 시간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마치 방 안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겁쟁이라고 놀림받을까 두려워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그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시간에 맞춰 학생들은 방 안에 불을 끄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탁탁탁,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희미한 발소리. 무언가가, 확실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집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는 오래된 작은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고 거울 앞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학생들은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끼며 다가갔지만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어깨를 툭 치는 느낌에 돌아본 순간 그들은 방의 불이 깜빡이며 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방으로 달려가 짐을 챙기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 민박집에 대해 알게 된 건 과거에 그곳에서 여러 미스터리한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이후로 더 이상 그 마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로도 종종 그 마을에서는 그 집에 대한 괴담이 돌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그 민박집에 머물렀던 대학생들만이 그날의 공포를 기억하며 누군가 자신들을 노려봤던 그 어둠 속에서 들려왔던 이상한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밤마다 그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친구들과 함께 백패킹을 떠나기로 했다. 중학교 때부터 쭉 함께 해온 친구들이라 익숙한 멤버였고 다 같이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무척 들떠 있었다. 우리는 경상북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있는 민박집을 예약했다. 그곳은 최근 SNS에서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주목받고 있었고 사람들로 붐비지 않는 것 같아 기대가 컸다. 출발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정해진 마을에 도착했다. 민박집 주인 아저씨가 마중을 나와주기로 했는데 지나는 사람도 드문 한적한 역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의 차를 타고 구비진 산길을 따라 민박집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녹음을 즐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기 시작했고 점점 외부와 단절된 느낌이 들어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민박집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다. 다소 낡아 보였지만 관리가 잘 된 듯 청결했다. 주인 아저씨는 친근하게 방 배정을 마친 후 근처 산책로와 주의할 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특히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며 몇 번이고 당부했다. 친구들과 나는 그저 약간 과장된 충고라 여기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짐을 풀고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후 우리는 산속으로 산책을 나섰다. 주변의 공기는 맑고 자연의 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다. 몇 시간 걸었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우리가 산 깊숙이 들어온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꽤 흘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 해가 살며시 기울기 시작했고 갑작스레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서둘러 되돌아가려 했지만 우리가 왔던 길을 찾기가 어려웠다. 방향 감각이 점점 흐려지고 다들 초조한 마음에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저 멀리서 무언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빛이 난 방향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작은 팔찌나 목걸이처럼 보였다. 친구 중 한 명이 그것을 집어들자마자 누군가의 아이 목소리인지 애매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잘못 들은 것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는 순간 나지막한 속삭임이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꿈틀거리듯 불현듯 나타난 먼지와 가벼운 안개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분명 사람 형상이었다. 그러나 그 형태는 분명히 비정상적이었다. 마치 가늘고 긴 팔다리를 가진 그림자가 기어다니듯 우리의 주위를 맴돌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고 친구들도 겁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소리치며 도망쳤고 방향도 조차 가늠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뛰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마침내 민박집이 눈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다 같이 부실한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주인 아저씨가 놀란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다. 무슨 일이냐고 안부를 물었으나 우린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다들 피곤해서인지 이른 듯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자는 내내 기이하고 무거운 기운이 방 안을 맴돌았고 새벽녘에는 누군가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소리마저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밝게 우리를 맞이한 주인 아저씨를 뒤로하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도시로 돌아온 후 친구들끼리 몇 번이고 해맑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 일을 잊어버리려 했으나 머릿속에서는 그 그림자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온 며칠 후 여행 중에 찍었던 사진을 정리하던 중 우리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산책 중 찍은 사진들 중 몇 장에서 배경의 나무 그늘 사이로는 분명 그것이 빼꼼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말해주듯 그곳에서의 일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이후론 다들 그 일을 꺼내지 않았다. 일상으로 돌아오려 했었지만 한여름밤의 의문과 공포스러웠던 그 그림자는 영원히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말았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고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섬뜩한 기억이 불현듯 찾아와 소름을 돋게 한다.